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8번째 핵심 직류발전기의 종류인데요. 이것을 배우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중요한 거 먼저 3가지가 있었죠. 전기자 반작용 첫 번째 내용 뭐였어요? 자, 주자속이 생깁니다. 근데 전기자에서 반대되는 자속이 생기죠. 그래서 주자속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찌그러진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중성축이 어떻게 된다? 이동한다. 중성축이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중성축이 이동이 되면서 팍 하고 뭐가 발생해요? 예, 스파크가 발생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스파크라고 안 나와요.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었고요. 전기자 반작용 시험에서 잘 나오고요. 그와 못지않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어떻게 줄이겠는가? 예,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보극을 설치한다. 또 하나는 보상 권선을 설치한다. 자, 근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성축의 위치가, 즉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게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정답은 뭐였죠? 바로 무부하일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부하일 때라는 것은, 무부하일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흐르죠. 그러니까 전기자에는 무부하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 거다라는 거야. 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7번 못 쓰셨으면 지금이라도 7번 여러분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8번째 직류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다라는 거죠. 그 낯선 용어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 잘 배워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꼭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직류발전기의 종류를 배우기 전에 노래 한 소절 한번 듣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타다 밝은 나라, 우주 강산에 비친 나라, 점천 하늘엔 산들도 많고 그나 징징하네, 그나 징징하네, 가자! 자, 수험생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나요? 좀 흥이 좀 나셨나요? 좋아요. 좀 흥이 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를 간단하게 그렸어요. 가운데 있는 거 뭐예요? 전기자. 양쪽에 있는 거 뭐예요? 계자. 오케이. 이거 나오셔야 돼요. 자, 직류기의 주요 3요소. 계자, 전기자, 종류자, 정전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전기자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게 뭐다? 계자다. 계자가요, 영어로 필드 마그넷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왜 영어를 자꾸 한 번만 뭐라고 한다고요? 필드 마그넷.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전기자에 여러분 뭐가 지나가야 돼요? 뭐가? 그쵸? 자석이 지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자석을 그린 게 아니라 전자석을 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자석이 나와요? 철심에다 그냥 코일 감으면 막 그냥 자석이 막 나와요? 우리 앞에서 실험했잖아요. 뭐를 흘려야 되죠? 전류를 흘려보내야 자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흥이 나야 자석이 나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계자에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별도의 배터리를 썼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나가겠죠. 이 전류를 계자전류라고 그래. 자, 뭐라고 한다고요? 계자전류. 근데 이 계자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여자전류. 무슨 전류? 여자전류. 오케이. 그러면 여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흥이 나서 자석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자라고 한다. 남자, 여자 할 때 여러분 그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excit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xciting current 또는 magnetizing curr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전류, 자화 전류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자 전류가 흘러서 또는 계자 전류가 흘러서 우리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계자 전류, 여자 전류 막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계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자석. 그렇지. 자, 자석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석이 나가면 이제 전기자에서는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뭐가 나오죠? 전류가 흘러 나오죠. 오케이. 이랬든 저랬든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얘하고 좀 구별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기자를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프로와 아마추어, 그 아마추어 아니에요. 발음만 비슷한 거고 스펠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 전기자에 유도된 전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자 전류라고 한다. 바로 이 전기자 전류 IA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자 전류, 아마추어 전기자. 요거 자꾸 매칭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계자에 흘리는 전류를 뭐라고? 계자 전류. 또는 무슨 전류? 여자 전류. 둘 다 많이 씁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전기자 전류가 나와서 나중에는 여러분 부하에 연결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직육이 1장에서 계자하고 전기자하고 많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그립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여러분 전기자잖아요. 전기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요. 전기자 어차피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동그랗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계자 있죠. 계자. 계자는 그냥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그릴게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계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하자? 전기자라고 하자. 약속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전류를 흘려보내줘서 여러분 이 계자에서 자석이 나오죠. 그러면은 전류를 흘려보내줘야 돼. 그 전류를 무슨 전류? 계자 전류, 여자 전류로 한다. 그러면은 전기자에서는 유도기 전력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전류가 흘러나오죠. 그걸 무슨 전류라고 한다? 전기자 전류라고 한다더라.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 앞으로 계자를 이렇게 나타내자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나 강아지, 아니면 나무, 모든 물질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저항값이 있어요. 무슨 값? 저항값. 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의 전류를 흘릴 때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러요? 잘 못 흐르게 돼요. 그렇죠? 그럼 사람도 저항값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항값이 있어요. 약간씩 다 달라요. 나무도 저항값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필도 저항값이 있습니다. 무슨 값이 있다고요? 저항값. 그러면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공식은 알지 않습니까? V는 IR.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오음의 법칙 아닙니까? 이거 모르신다고요? 혹시 나는 이 공식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전기 이론을 먼저 배우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거다. 그게 뭐다?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뭐다? V는 IR. 처음 들으셨어요? 괜찮아요. 처음 들으면 어때요? 자, 여기서 들으시면 되죠. V는 IR. 되게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구구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V는 IR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만큼 기본기다라는 거예요. 얘를 응용해서 식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봐요.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게 뭐다?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자, 도선이면 도선, 분필이면 분필, 계자면 계자, 전기자면 전기자, 자기 자신의 뭐가 있다? 저항값이 존재한다. 제가 여러분 OT 때 말씀드렸죠. 전기기능사 빨리 따려면 가장 뭐가 필요하냐? 이 수용하는, 즉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나 저거 처음 들어봤는데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얘가 실질적으로는 많은 도체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도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감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기자도 코일로 감아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저항값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요 전기자의 저항값이다라고 해서 저항 R이라고 하는데
아래 첨자를 뭐라고 붙인다? RA라고 하는 거야. 아, 약속. 자, 저항이 저항인데, 자, 누구 저항이에요? 전기자 저항값. 그러면 지금 요거 뭐예요? 요거 계좌전류죠. 그럼 계좌전류 따라가 볼게요. 이거 뭐예요? 코일이죠. 오, 그러면은 계좌도 자기 자신의 저항값이 있겠죠. 아, 그래서 그걸 RF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계좌 저항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클로징. 이제 쉬운 거.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별도의 전원을 써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속을 발생시켰어. 이거는 별도의 DC 배터리를 쓴 거예요. 완전 별도의. 아, 그러면은 제가 100% 똑같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전기자와 이 계좌는 전기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understand? 그래서 이런 거를 별도로 빼냈다. 이 여자기, 이걸 나중에 익사이터 여자기라고 하는데 여자기를 별도로 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타여자 발전기라고 해요. 별도의 배터리 없이 스스로 전선 엮어가지고 지거 스스로 당겨 쓰는 거, 이거 자여자 방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본문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잠깐 다시. 자,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까먹었다고요? 이 하고 뭐라고 한다? 유도 기전력. 그럼 유도 기전력이 타고 가서 나중에 부하한테 도달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도 기전력, 내가 전압을 만들어냈어. 전압을 만들어냈는데 110V를 이 유도 기전력, 전기자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쳐요. 110V. 딱. 그랬더니 부하한테 가는 전압을 또 재봐요. 재봤더니 110V가 나온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몇 볼트 나오냐? 100V 이렇게 나와요.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110V였는데 부하 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는 몇 볼트였어요? 100V였어요. 전압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걸 전압 강화라고 해요. 자, 그럼 칠판 지우고 나서 전압 강화에 대한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용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압 강화고 또 하나는 단자 전압이다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압 강화인데 어렵지 않아요. 전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 떨어지는 거. 그러면은 지금 송전이다. 이쪽이 송전, 보내는 쪽. 전기를 받는 쪽, 여기를 수전이라고 할게요. 자, 다시 보내는 쪽을 뭐라고? 송전. 받는 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0V로 전기를 보내줬어. 근데 전기를 받는 쪽에서 여러분 100V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진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 강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왜 발생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우리 기능사 시험에 딱 맞춰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송전과 수전 사이에 우리가 전선을 사용해서 전기를 보내주죠. 전선을 사용해서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무슨 값이 존재한다? 저항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항의 단위는 요렇게 표시하죠. 네. 그리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옴. 뭐라고 읽는다? 옴. 오케이. 그러면은 저항값이 존재하는데 이 저항이 예를 들어서 1옴이다라고 할게요. 자, 몇 옴? 1옴짜리. 지금 이 전선의 저항을 봤더니 1옴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전류를 흘립니다. 전류를 흘리는데 자, 10A. 그러면은 전압은 110V를 쏘면서 전류는 10A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 저항이 없었다면 그냥 110V가 그대로 흘러가서 수전 쪽에서도 110V가 뜰 텐데 지금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저항에는 뭐가 걸리냐? 바로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죠. 전압.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볼까요? 이 저항이다 라고 했을 때 전압 V는 옴의 법칙, V는 R이죠. 전류는 몇 암페야? 10. 저항 몇 옴이라고 했어요? 1옴. 10 곱하기 1은 여러분 몇 볼트예요? 10볼트죠. 그럼 여기다 10 넣고 여기다 1 하면 10볼트. 바로 여기에서 10볼트를 까먹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전압 강화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이 R값이 제로라고 한다면 은 그냥 전기가 쭉 하고 송전이 되겠죠. 쭉 하고 보내지겠죠. 그러나
저항값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이 툭 하고 살짝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전압 강화는 V는 뭐 때문에? I, R 때문에. 전류에다가 그 저항값만 곱하면 얘가 바로 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의 개념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지금 이 동그랗게 그린 게 뭐냐면요. 발전기예요. 자, 뭘 그렸다고요? 발전기. 얘가 제너레이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발전기를 그렸고요. 지금 요거 뭐냐면 발전기의 단자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개념적으로 제가 각색해서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발전기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발전기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 여기는 out. 그러면은 발전기 자체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전압. 그걸 우리가 유도기전력 2다라고 했던 거예요. 유도기전력 2.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지는 전압은 110V, 유도기전력이 110V가 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외부에 붙어 있는 이 단자에 붙어 있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110V가 되면 좋겠는데 110V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발전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발전기 내부에 무슨 저항 있죠? 전기자 저항이 있죠. 전기자에서 유도기전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뭐가? 바로 전기자 저항 때문에 만든 건 이 전압이지만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무슨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흐른 전류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여기에 흐른 전류? 전기자 전류. 그래서 전기자 전류 IA에다가 전기자 저항값을 곱하면 이 곱한 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자에 뜨는 전압은 예를 들어서 100V가 뜬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전압이 드롭된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은 무슨 전압이야? 바로 단자 전압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단자 전압을 V라고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V. 자, 단자 전압. 그럼 단자 전압은요. 지금 몇 볼트가 나왔죠? 100V. 그럼 110에서 100V가 됐다는 것을 몇 볼트 까먹었어? 몇 볼트 까먹은 거예요? 10볼트 까먹었죠? 까먹는 건 빼기죠? 아니요. 까먹는 건 빼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럼 단자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처음 나왔던 유도기전력 2에다가 뭘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얘가 까쳐먹잖아요. 얘가 까먹는단 말이야. 몇 볼트만큼 까먹었어요? 10볼트만큼 까먹었죠. 까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기. 몇 볼트? 10볼트. 근데 그 10볼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압 강화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IR. V는 IR.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공식 V는 IR. 모르신다고요? 자, 지금 연습 끊으시고 10번 쓰시고 동영상 잠깐 스톱하시고 쓰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IA, RA만큼 빼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무리해야죠. 얘가 일종의 무슨 개념이 되는 거야? 얘가 전압 강화의 개념이 된다더라.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공식은 100번 써도 아깝지 않아요. 이 공식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알면 전동기까지. 어디까지? 전동기까지. 발전기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전동기 거저먹기예요. 물론 거저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몇 프로만 딱 50%만 이해해도 여러분 천재신 거예요. 처음 내가 비전공자인데 이 얘기를 듣고 이해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기수사까지 따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몇 볼트였어요? 100볼트. 100볼트가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 110에서 뭘 뺐죠? 10. 너무 쉽다고요? 좋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단자 전압만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럼 내가 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유도기전력을 구하고 싶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유도기전력 2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요. 요렇게 반대편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걸 이항이라고 하죠. 이항 모르신다고요? 여러분 전기 수학에서 진짜 천천히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애를 써서 정말 천천히 이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렵다고요? 얘가 이 꼬르 등호를 기준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제가 강의를 지금 이 본문 강의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 자, 그러면은 2는 어떻게 되냐? V 플러스 IA, R,
A가 된다더라.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하에 공급되는 단자 전압은 V죠. 그죠? 그리고 발전기 전기자에서 만드는 전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이것도 전압, 이것도 전압 이렇게 읽으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를 무슨 기전력? 유도 기전력.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유도라는 말 말고 유기라는 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전기기사 시험에서는 유기기전력 이런 말 정말 많이 써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도기전력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단자 전압 또는 가끔은 전격 전압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그냥 퉁치고 그냥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전격 전압, 단자 전압 이를 뭐라고 한다? 유도기전력.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이것도 전압이라고 하고 이것도 전압이라고 하고 그건 초딩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칠판 지우고 다음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전기 이론을 내가 충분히 공부를 잘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님들께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지금 여기 위에 하나, 둘, 셋. 이 위에 있는 그림 세 개는 직렬회로고 밑에 있는 건 병렬회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가 있네요. 건전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건전지다, 직류다. 여러분, 직류 발전기 생각하셔도 되는 거야.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V였다 그냥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부하한테 여러분 전기가 공급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전선에다가 저항을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저항 없다고 그냥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theory, 이론 과목을 다룰 때는 여러분 전선의 저항은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론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부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백열전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올드한가요? 백열전구라고 해서. 자, 여기 부하가 있다. 근데 이 부하가 여러분 저항이 2옴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같이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옴의 법칙 V는 IR. 아직도 못 외우셨나요? V는 IR. 그러면은 V는 IR에서 이 공식에서 내가 지금 전류 I를 구하고 싶어. 그럼 R만 뒤집어서 넘기면 되겠죠? 이거 모르세요? 이거 뒤집어 넘기는 거? 자, 이해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기 수학 강의 보시면은 여러분 끼똥차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넘기시면 지금 얘가 넘어가면 분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가 돼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어찌됐다. 자, 여기다 이제 숫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항값이 몇 옴? 2옴. 공급하는 전압 몇 볼트? 100볼트. 자, 그러면은 몇 암페어야? 50암페어네요. 그러면은 50암페어가 지금 여기 회로에 흐른다. 즉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 몇 암페어? 50암페어. 그럼 여기서 50암페어였어. 그럼 얘가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죠. 여기가 인이면 여기 나오시죠? 그럼 여기도 몇 암페어야? 50암페어. 이게 직렬 회로의 특징이었죠.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 뭐라고요?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재미삼아서 여기를 101V라고 했어요. 지금 이 전원에서 똑같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한쪽 저항은 100옴짜리고요. 저항이 되게 크네요. 100옴짜리고 하나는 저항이 되게 작다라고 할게요.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부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부하. 그러면 여러분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I는 R분의 V죠. 좀 전에 했잖아요. I는 R분의 V. 근데 지금 얘하고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모르겠다고요? 자, 모르시겠으면 전류를 흘려보내시면 돼요. 전류를 흘려보내볼게요. 이렇게. 그럼 전류가 딴 데로 샜어? 안 샜어? 전류가 딴 데로 안 샜죠? 그러면은 얘는 얘하고 무조건 무슨 관계? 직렬. 직렬일 때는 전류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직렬 회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러면 전류 한번 구해보자. 전류 I는. 그럼 저항이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오, 어떻게 해? 아, 여러분. 직렬일 때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냥 뭐 하라고요? 더하시면 돼. 어렵다고요? 지금 얘가 1옴짜리고 얘가 100옴짜리야. 1 더하기 100은? 이거 암산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이 정도 암산은 바로 나와야죠. 자, 전체 저항값 101이고 그리고 전압 얼마? 101V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101분의 101은 이거 모른다고요? 아, 계산기 두드리세요. 자신 없으면 계산기 두드리시면 돼. 자, 그럼 몇 암페어야? 1암페어. 아, 이 말은 즉슨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다? 1암페어가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1암페어가 흘러가서 자, 지금 여기 저항 1옴짜리 저항. 그럼 여기에 뜨는 전압 V는 어떻게 간다고요? IR. V는 IR. 그러면 여기에 뜨는 전압은 1암페어에 1옴이니까 몇 볼트야? 그렇지. 1볼트가 뜨는 거고. 끝났네. 그럼 얘는 몇 볼트겠어요? 지금 여기 1암페어가 흐르잖아. 1암페어. 전류는 똑같아요. 1 곱하기 뭐만 하시면 돼? 100옴. 그럼 몇 볼트예요? 100볼트구나. 아하! 원래 만들어지는 건 몇 볼트였어? 101볼트였어. 여기에 1볼트, 여기에 100볼트.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전압이 분배됐죠. 전압이 뭐 됐다고요? 디스트리뷰션. 분배됐다고. 전압이 분배될 때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여러분 분배가 됩니다.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100이잖아요. 그럼 1대 100으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1볼트가 여기 1볼트, 여기 100볼트에서 나눠졌다. 사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뭘 배웠냐면 여러분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전기자에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죠.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졌어. 근데 밖으로 외부 부하에 나갈 때는 전압이 살짝 떨어지죠. 뭐 때문에? 전압 강화 때문에. 무슨 전압 강화 때문에?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로는 이렇게 그랬지만 얘가 마치 회로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기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1볼트 까먹고 여기 이제 100볼트 여기서 인출해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하를 요렇게 여기다가 연결하면 부하에 100볼트가 공급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한 번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날까지. 자, 한 번 더. 여기 볼게요. 지금 느낌이 오셨죠? 여기 몇 볼트야? 102볼트. 지금 여기 제가 숫자를 일부러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1옴, 여기 1옴, 여기 몇 옴? 100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다 무슨 관계야? 직렬. 아, 병렬같이 보이십니까? 전류 다시 흘려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거든요. 전류가 딴 데로 샜어, 안 샜어? 딴 데로 안 샜어요. 아, 그러면 직렬 회로구나. 이 세 개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전류 I를 구하고 싶다. I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를 구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저항 R은 전체 합성 저항, 전체 토탈 저항 값이에요. 그러면은 R1, R2, R3 전체 다 뭐 한다고요? 다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라고요. 그럼 1 더하기 1더하기 100은 얼마? 102옴이 되겠죠. 그러면은 102옴이고 전압 몇 볼트 줬어? 102볼트 줬네. 오케이, 102볼트. 그럼 몇 암페어? 1암페어. 오케이. 아, 여기에 1암페어가 흐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1암페어 흘러서 각 저항의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저항에 비례해서. 그럼 이제 암산 가능하겠죠. 여기 몇 볼트 걸려? 1볼트. 여기 몇 볼트 걸려? 1볼트. 여기 몇 볼트 걸려요? 여기 몇 볼트 걸려요? 100볼트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가 부하라고 생각하자고요. 뭐라고 생각하자고? 부하. 그러면은 전압을 2번 까먹었죠. 여기서도 한번 전압 까먹고 여기서도 한번 전압 까먹고 2번 까먹었단 말이야. 아, 나중에 본문 수업일 때 어떤 내용을 배우냐? 직권발전기라는 게 있어. 무슨 발전기? 직권발전기. 그런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건 왜 직권이냐? 계좌 권선하고 전기자의 권선, 계좌 코일하고 전기자 코일하고 직렬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까먹고 여기서도 까먹는 거야. 2번 까먹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드리지 않게요. 받아만 주셔도 여러분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얘는 이제 병렬이에요. 벌써 느낌이 확 세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거 병렬이구나. 본능적으로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할게요. 아예 제가 배터리 전압도 안 써놨어요. 그럼 뭐만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직렬과 병렬의 큰 차이점.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항이 있죠. 여기에 저항이 있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부하도 있어요. 사실 이 부하 안에는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성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 그러면 이 빨간색 전류가 지금 얘하고 다 무슨 관계야? 병렬이야. 무슨 관계요? 병렬이라니까 이게. 전류가 나뉘어진다고요. 병렬을요. 우리가 나중에 분권이란 말이에요. 병렬이란 말을 다른 말로 나뉘어진다. 불로 된다. 길이 나뉘어진다. 분산된다. 그럼 얘가 어떻게 흐르냐? 요렇게 전류가 나뉘어져서 흐르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또 이 전류가 이렇게 뿌려지고 또 이 전류는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빨간색 전류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해되시죠? 얘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 전류가 다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각 저항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해 안 가세요? 여기가 저항이 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좀 작아지겠죠. 여기는 저항이 작아. 그럼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병렬에서 전류가 뭐가 된다? 분배가 된다.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했죠. 병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지 않아.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면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아무튼 분배가 된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압은 이게 중요하지. 이것도. 전압은 어떻게 되냐? 전압은 일정해요. 전압은 뭐 한다? 일정하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V였어. 얘가 100V야. 그럼 얘도 100, 얘도 100, 얘도 100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이제 비전공자 선생님들은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않는 거야. 이게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게 여기가 100인데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뭘 생각하시면 좀 쉽냐면 좀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수조가 있다고 할게요. 수조. 상부 수조. 자, 물을 담는 탱크가 있다고 할게요. 물탱크. 자, 물탱크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그리고 얘하고 낙차가 한 20m라고 할게요. 20m. 오, 되게 높죠. 자, 20m. 그리고 여기에 밑에 여기 하부 수조가 있다고 할게요. 자, 하부 수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었다고 쳐요. 자, 구멍 뚫었다고 치고 자, 파이프를 박아요. 파이프를 박고 자, 여기다가 물레방아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물을 흘려내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하고 직렬이야, 병렬이야? 감이 안 와요? 여기는 물이 일로도 흐르고 일로도 흘렀잖아요. 근데 수위는 어때요? 수위는. 여기도 20m면 여기도 20m잖아. 수위가 같기 때문에 전압은 일정하다고. 이것도 이해 안 간다고요? 그냥 외우세요. 자, 병렬일 때는 전압이 뭐다? 일정하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자,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V입니다. 알겠죠? 죄송해요. 이거 보시면서 선생님 저게 왜 저항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좀 애교를 좀 받아주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